언론을 통해 공개된 대통령의 직무 모습을 보면 뒤쪽으로 눈에 띄는 문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전용 휘장인 봉황입니다. 상상 속 동물인 봉황은 예로부터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져 왔는데요. 부귀와 장수, 풍년과 다산, 그리고 의로움까지 좋은 의미들을 고루 담고 있는 까닭에 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봉황 닮은 땅을 명당으로 꼽아왔죠. 드물고 귀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바로 우리 지역에 봉황터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봉황의 기운이 서린 땅, 완주로 떠나봅니다. 전주를 감싸고 있는 완주군. 유독 봉황을 뜻하는 한자 봉자가 들어간 지명이 많은데요. 비봉면 또한 그중 한 곳. 인구 2천여 명이 살고 있는 이곳은 논산과 익산, 전주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죠. 예부터 이곳은 봉황이 날아오른 자리라 불렸는데요. 그래서 지명도 날 비자에 봉황 봉자를 쓴 비봉면입니다. 비봉이란 지명은 같은 이름을 가진 산에서 유래됐는데요. 바로 비봉산입니다. 나는 봉황이란 뜻의 비봉산은 높이는 야트막하지만 하늘로 날아오르기 위해 날개를 펼치는 봉황의 힘찬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일찍이 이곳 사람들은 비봉산이 곁에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봉황 같은 인물이 나기를 염원하고 봉황이 머무는 태평성대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비봉산의 존재는 주민들에게 삶의 에너지이자 기대고 싶은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봉황에 얽힌 전설이 내려오는 곳, 비봉산 앞에 자리한 용동마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마을 뒷산의 산새가 용이 꿈틀거리는 것과 같아서 이름 붙었다는 용동마을. 완주에 깃든 봉황의 자취를 찾아 나선 향토사학자 신정일 선생. 그의 길에 따라 나섰습니다. 저 앞에 있는 산이 바로 비봉산인데 그 산의 형세가 봉황이 날아오르는 형세를 지니고 있어서 봉황이 날아올랐다는 뜻을 지니고 있고, 바로 이 뒤에 있는 용동마을은 이 봉황이 알을 품어가지고 알을 낳았는데 용하고 뱀이 그 알을 새바다로 날랐다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마을이 바로 용동마을입니다. 비봉산 자락에 머물던 봉황. 날개를 펼치고 향한 곳은 대체 어디였을까요? 바로 비봉산 앞에 자리한 봉실산입니다. 봉동을 내려다보고 서 있는 봉실산. 산세가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는 곳으로 봉황이 날아와 잠시 쉬었다는 설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왜 봉황은 비봉산 바로 앞 봉실산으로 날아간 걸까요? 바로 봉황의 먹이인 대나무 열매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마을과 산 이름이 봉황의 열매라는 뜻의 봉실입니다. 봉실이란 이름은 마을이 개발되면서 사라졌지만 이름은 도처에 남아 봉황의 흔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봉황은 천지를 날아도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를 않고
먹을 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썩은 것을 먹지 않는 게 봉황이기 때문에 대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대나무 열매는 천년에 한 번씩 열린다는 그러한 귀한 비봉산을 떠나온 봉황은 봉실산에서 대나무 열매를 먹고 기운을 차린 후 또다시 날아오릅니다. 봉황의 자취를 따라 산자락을 넘으면 눈앞에 봉동읍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봉동이란 지명은 1914년 봉상면과 우동면이 합쳐지면서 붙여졌는데요. 그 이전엔 봉황이 날아오른다는 뜻의 봉상면으로 불렸습니다. 봉상면은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이름입니다. 봉상은 그 봉황새가 하늘로 높이 날아올라가는 모습, 그 나를 상자 봉상입니다. 원래 봉상 사람들은 청 비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봉황을 상징으로 생각했죠. 1914년 군, 읍, 현, 면 제도를 고칠 때 북쪽에 있는 우동면과 봉상면을 합치면서 글자 한자씩을 취할 때 봉상에서는 봉, 우동에서는 동자를 취해서 봉동문이 뒤에서 오늘에 이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대나무 열매만을 먹는 고고한 처신으로 청렴한 군자와 성인을 상징했던 봉황. 그처럼 청빈한 삶을 꿈꿨던 사람들은 봉상이란 이름을 붙이고 그 품에서 삶을 꾸려왔습니다. 봉동에서 봉황의 옛 흔적을 찾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봉동읍 소재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작은 마을, 봉강마을입니다. 이곳 또한 봉황이 하늘에서 내려 쉬어간 자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성계의 넷째 아들 이방간이 터를 잡은 뒤 전주이시 집성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엔 이방간과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한 이헌구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봉강서원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새 속에 찌들지 않고 의연한 봉황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봉강이라는 이름뿐 아니라 마을엔 봉황과 관련된 곳도 있는데요. 마을 옆에 있는 작은 동산이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은 수풀로 뒤덮여 있어 잘 보이진 않지만 옛날엔 크고 작은 바위들이 맨살을 드러낸 동산이었습니다. 참 신기하게 생겼다. 바위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마치 봉황의 알처럼 보인다고 해서 동산 이름을 봉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을이 봉동읍 구만리 봉강마을입니다. 일제 때 만경강을 정비하면서 이게 원래 사행천이잖아요. 그 강을 정비하면서 이 마을, 그 벼락 밑으로 만경강이 흘러가던 것을 직강화하면서 여기가 지금 평야가 되고 그랬는데 이 근처에 봉황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근처에서 알을 낳고 봉황을 새끼들을 키우다가 간 곳이다 해서 이게 봉강마을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위를 이 마을에서는 병풍바위라고 부르는데 이 바위뿐만이 아니라 이 일대에 바위가 정말로 많습니다. 봉황의 알처럼 많이 있는데 예전에 일설에 의하면은 봉황이 이곳에서 머물면서 알을 낳고 새끼들을 키우다가 나중에 날아간 곳이다 해서 여기를 봉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곳 사람들에게 봉황은 손을 뻗어 닿고 싶은 이상향이었습니다.
봉강마을을 떠나 인봉산 자락으로 향하면 또 다른 봉황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봉림사지입니다. 완주군 고산면에 위치한 봉림사지.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이곳에 후백제 시대의 사찰인 봉림사가 있었습니다. 이곳이 고구려 때 연개소문이 그 밀교를 받아들이니까 보덕화상이라는 사람이 비례방장이라는 절을 모악산 자락으로 옮겼어요. 그 제자들이 세운 절터의 하나라는 봉림사라는 곳인데, 봉림사라는 곳은 봉황이 사는 숲, 그곳에다 절을 지었어요. 이 일대가 전부 다 봉림사터에 있었어요. 그래서 논을 가를 적에 쟁기가 걸려가지고 석재 때를 때문에 논을 못 간다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야 이렇게 발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961년 첫 향토조사 이후 54년 만인 2015년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다양한 건물지와 유물들이 오랜 침묵을 깨고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폐허만 남았지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물들을 통해 봉림사의 옛 영광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수많은 선사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했던 곳 봉림사지. 이곳에 잠들어 있던 봉황의 울림이 다시 들리길 기대해 봅니다. 봉황의 기운은 고산면을 지나 용진면으로 이어집니다. 완주군에 우뚝 솟아있는 서방산. 종남산에서 이어지는 제일 높은 연봉으로 높이가 617m에 달합니다.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편안하게 산을 오르도록 산책로가 조성돼 있는데요. 그런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서방산을 찾고 있습니다. 만경강이 흐르는 전주와 완주 일대에서 바라보면 평지돌추르산이 아주 우뚝 솟아 있어요. 그래서 종남산과 서방산 두 개의 산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서방산, 그래서 예전부터 이 서방정토의 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산에서 올라서 보면은 호남 평야가 질펀하게 펼쳐지고 하늘에서 바라보면은 봉황이 날개를 펴고 있는 형상이다 해서 봉황이 깃들어 있는 산, 그래서 봉서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극락인 서방정토를 뜻하는 서방산. 그래서일까요? 서방산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은 욕심을 떨쳐내고 오래오래 머물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히곤 하죠. 극락의 세상, 봉황도 쉬 지나칠 순 없었을 겁니다. 산중턱에 봉황이 날아가다 자리 잡은 터가 있는데요. 바로 봉서사입니다. 태평성대, 극락을 바라는 사람들의 염원이 서린 봉서사. 서방산 자락에 자리 잡은 이 봉서사는 봉황이 깃든 곳이다 해가지고 그곳에 절을 지었는데, 신라 성덕왕 때에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절이 번성했던 때는 고려 말에 나홍 스님이 있을 때 번성했었고, 그 뒤에 굉장히 절이 사세가 컸었는데, 그 한국전쟁 때 다 불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사라졌던 것을 오늘에 이루고 있는데, 이 절이 유명했던 것은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 후에 우리 지역에 굉장히 선승이었었던 진묵대사가 머물면서 여러 가지 기행 이적을 남기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래서 진묵대사의 부도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진묵대사의 부도는 지금도 좀 크는 것처럼 아주 그 이상한 돌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 부도가 계속 커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남아 있는 곳이 바로 이 봉서사입니다. 조선시대 살아있는 부처로 추앙받던 진묵대사의 숨결이 남아있는 봉서사. 고즈넉해 보이지만 옛날의 봉서사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암자를 9개나 거느릴 만큼 큰 사찰이었죠. 지금은 아담한 사찰이지만 여전히 봉서사는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며 극락을 꿈꾸는 사람들의 소원을 담는 너른 품이 돼주고 있습니다. 봉황의 날갯짓은 서방산 자락을 넘어 위봉산으로 향합니다. 위봉산 또한 봉황에겐 귀한 보금자리죠. 위봉산에서도 위봉산은 봉황과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이곳엔 봉황과 얽힌 한 가지 설화가 전해지는데요. 이봉산 자락에 자리 잡은 이봉산은 백제 무왕 때 창건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실하지는 않고 조선 고종 때 극락전을 증수하면서 극락전 중수기에 실린 글을 보면은 신라 때 최용곽이라는 사람이 조선을 산천을 구경하면서 봉산 남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 남쪽에 상스러운 기분이 떨치고 있어서 가보니까 봉황새 3마리가 날고 있어서 그 터에다가 절을 짓고 이곳을 이봉사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봉사입니다. 봉황이 논일던 자리에 세워진 위봉사. 조선시대만 해도 위세가 컸지만 6.25 전쟁을 거치면서 급속히 쇠퇴했습니다. 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90년대에 들어서 비구니 선원으로 새롭게 자리하며 다시 생명이 깃들기 시작했죠. 보광 명전엔 극락을 주관하는 석가모니 불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앞에서 사람들은 품었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의 극락을 얻곤 합니다. 비우고 또다시 채워가는 위봉사. 그래서 봉황도 이곳에 찾아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봉사 경내로 들어서는 입구엔 봉황이 산다는 봉서루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엔 날아든 봉황을 붙잡아 두려는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데요. 돌에 위봉사를 새기고 봉황을 뜻하는 봉자에 기둥을 박아둔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봉황의 기운으로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봉사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폭포에 다다르는데요. 완산 팔경으로 꼽히는 위봉폭포입니다. 우레 같은 폭포 소리가 산을 깨우는데요. 높이 60m, 2단으로 이루어진 위봉폭포. 깊은 골짜기에서 샘솟은 물은 기암괴석 사이를 뚫고 수직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폭포수는 마른 땅으로 흘러내리며 곳곳에 생명을 불어넣는데요. 그 모습은 마치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심어주는 봉황의 모습을 꼭 닮아 있습니다. 위봉사는 깊은 골짜기 곳곳에 보물 같은 절경과 유산들을 품고 있는데요. 소양면에서 동상면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자리한 위봉산성도 그중 하나입니다. 조선시대 전주 인근에서 가장 험한 지역에 세워진 위봉산성.
7년에 걸쳐 쌓아 올린 성으로 둘레만 16km에 이릅니다. 대부분의 산성이 적을 공격하고 방어하기 위해 세운 것과 달리 위봉산성은 조금 특별한 목적을 위해 쌓았는데요. 이봉산 자락의 그 이봉산성은 숙종 때 전주의 경기전에 있는 그 이태조의 영정과 위패를 어떤 난리가 날 때 보호하기 위해서 쌓은 산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그러니까 전주 화약이 일어나기 전에 위태로우니까 판관 민영승이 이곳으로 위패를 모셨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뒤는 뭐 한 번도 써먹어 보지 못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산성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산성이 한 1,300개가 되는데 그만큼 우리 민족의 피와 땀과 어떤 혼이 서린 것이 바로 산성입니다. 그래서 이봉산, 봉황이 논일던 곳에 쌓은 산성, 그 산성이 그 이태조의 영정과 위패를 보호했던 때가 있었지요. 옛날엔 성 안에 초상화와 위패를 모시는 작은 궁궐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전주로 통하는 서쪽문만 남아 있습니다. 위봉산성은 자신을 거쳐갔던 모든 풍상을 온몸에 새긴 채 여전히 봉황의 기운이 서린 위봉산을 보호하며 우뚝 서 있습니다. 완주 봉황의 자취를 따라 나선 길, 그 위에서 신정일 선생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완주에 봉황봉자가 서린 곳들을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본 결과 예전부터 봉황은 상스러운 동물이라 군자가 사는 곳, 평화롭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곳에다가 털을 잡고 그곳에 알을 낳고 새끼를 낳아가지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완주의 지명이 완전할 완자, 전주의 지명이 온전전자. 그래서 완주나 전주 지역에서는 풍수해를 입지 않고 언제나 평화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황이 이곳에 털을 잡고 살았던 이유를 알 것 같은, 그래서 평화로운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누구로부터 시작된지도 알 수 없는 봉황의 전설. 누군가는 그저 단순한 옛날 이야기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의 염원이 있는 한 완주, 그곳에 서린 봉황의 전설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